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4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시향을 한번 볼게요. 무난했던 옵션 만기일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흔들림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저께나 어저께가 더 흔들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인데 코스닥은 시초가를 못 지키고 계속 그냥 밑에서만 좀 놀다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놀다가 시초가를 극복하는 모습이었고,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그 시초가를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또 시초가를 위해서 끝났고, 노란색이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계속 좋았습니다. 시초가 위에서. 이유가 그럴 만한 게, 여기 보시면은, 요건 지우고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간만에 현물도 사고요. 선물도 무려 8,600억 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상방으로 배팅했다는 소리죠. 어저께만 하더라도 3조 4천억 정도 총 누적으로 매도였는데 오늘 8천억을 걷어들이면서 매도 포지션을,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을 많이 줄였습니다. 콜옵션은 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방으로 걸었기 때문에 콜옵션 쪽이 훨씬 풋옵션보다 크죠? 가격이 3배 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개인들은 사고 있었고요. 보시면 지금 기관들은 지금 팔 수밖에 없다 그랬죠? 기관들은 팔 수밖에 없다고 왜 그랬죠, 제가? 펀드 한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드 한매 때문에 기관은 팔 수가 없는데,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와중에서도 기관들이 세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여기 반대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보는 김에 환율까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환율은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1,1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엑소더스 도망가려는 게 아니고 테이퍼링 얘기가 좀 자꾸 나오고, 어제 또 아니라 그랬다가 또 기다 그랬다가 하니까 테이퍼링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달러가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우리 시장과 상관이 없습니다. 달러는 요 정도에서 놀아주면 좋고요. 1,150원이 툭에 올라갈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 그랬죠. 요 정도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마감 시장 보면요,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예정입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연설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다 좀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또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또 수조 달러에 달하는 부양책의 윤곽을 공개할 예정이랍니다. 만약에 요게 좀 실망스러우면 내일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요거 두 개 가장 크죠? 전 세계의 폴리스 국가인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앞으로의 어떤 행방, 그리고 전 세계 금융 대통령인 제롬 파월의 이 입, 연준 의장의 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요 두 이벤트 때문에 시장은 좀 관망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이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결과가 별로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거 맞으나 마나, 쉽게 말해서 맞으나 마나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큰형님, 작은형님, 셋째 형님 다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역시 바이오 쪽은 좀 위험합니다. 이 임상 결과라는 게 있을 때는 항상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상 결과와 상관없는 바이오 종목들, 이오플로우, 또 뭐 알테오젠, 혹은 또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들, 플랫폼 기업들, 이쪽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종합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중요한 건데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여기 이틀 레깅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무려 74조입니다. 74조. 그저께도 2조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이틀 레깅이니까요. 2조 원이나 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신용잔고도 늘어나죠. 이게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당황스럽겠습니다. 제가 외국인 포지션이냐면 좀 당황스러운 게, 와, 이거 밀어도 선물로 이렇게 3조 원씩 밀었는데도 증시 예탁금이 늘어나면서 이게 다 주식시장으로 지금 예비장으로 들어올 자금들이잖아요. 장중 조정을 좀 조정을 시키려고 밀어버리면 장중에 개인들이 싹 받아갖고 다시 올려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외국인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선물 갖다 이렇게 또 많이 8천억 원어치 산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제 내피셜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동학개미운동 정도가 아니고요. 동학개미운동은 우리가 뭐 조그만 시민 걸기 였지만은 농민 결기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개인 세력이 주체가 돼버리는 세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올해가 16년 차인데 이런 경우 처음이고요. 저보다 더 오래되신 수포개미 형님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이런 시장은 처음이랍니다. 우리 모두 처음 가는 시장을 가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손잡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투데이 토픽과 투마로우 토픽을 좀 볼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8시 전후로 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오늘 효성 TNC 올려드렸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올려드렸고요. 현대공업, 요거는 뭐, 목표가 not late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위클리 토픽이 있는 거, DGB 금융지주죠. 요거는 그냥 팔로우업 차원에서 이렇게 4개 올려드렸고요. 크게 한 3개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한번 볼까요? 효성 TNC는 요거부터 볼게요. 이동욱 애널리스트입니다. 키움증권 소속이고요. 이분이 목표가를 34만원을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작년 4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입니다. 아직 4분기 아직 안 나왔죠.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단 말이 어닝 서프라이즈죠.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중국 스판덱스 생산 능력을 4배 이상 확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가 이렇게 세게 나왔습니다. 58.14%.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목표가가 30% 이상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50% 이상 되는 것들은 항상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 시초가가 6% 정도 뛰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6%부터 잡았거든요. 6%부터 잡고 한 10% 넘어서 좀 팔고 다시 밑에서 6%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확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제가 보는 것도 먼저 볼까요? 추정 EPS 대비 또 추정 퍼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22만 8천원이 갖다 이 정도 구간입니다. 얘가 중간 가격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32만 6천원 정도까지 32만원대까지 가면 제가 보기에도 43%의 능력 포텐셜이 있고요. EPS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다만 이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펄을 갖다가 많이는 줄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출액이 10% 늘어나고 EPS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퍼 10까지 정도 된다고 봅니다. 38만원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요거보다 좀 더 위인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중간 가격까지는 아직도 이만큼 남았으니까 효성 TNC는 지금 가격대에 잡아가지고 크게 물릴 일이 없다. 물론 좀 더 떨어지면 더 포텐셜이 크니까 좋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시초가에 잡았다가 10% 정도 팔고 다시 6% 종가에 또 담아놨습니다. 더 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잡을 생각입니다. 그럼 잠시 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좀 보겠습니다. 요것만 다 보면 됩니다. 사실 요것만 보면 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90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수급이 지금 타이트하답니다. 수급이 타이트해서 그런데요. 또 중국, 인도가 코로나19 때문에 가동률이 부진했는데 이것도 이제 정상화되면서 고정비 절감 효과가 커지니까 바로 이제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듯이 중국의 스판덱스 생산 능력을 4배 이상 확대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요걸 갖다 밑에 보시면 요겁니다. 이 회사의 지금 중국 스판덱스 가격 추가요. 갑자기 급등하고 있죠. 급등하고 있고 재고도 지금 많이 소진되고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같은 회사 화펑이라고 있어요. 화펑 케미칼이 있는데 얘가 지금 효성 TNC보다 거의 10배를 받고 있어요. 멀티플을. 효성 TNC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성 TNC는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평가 우량주의 앞으로 또 포텐셜도 크다, 성장성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죠. 이녹스 첨단 소재는 모바일하고 TV에 OLED입니다. 그 필름이에요. 필름 들어가는데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간단히 나와 있지만 21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 증가할 전망이고 영업이익은 무려 45% 증가할 예정이다.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북미양 고객의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 S 또 그리고 노트 있죠? S 시리즈랑 노트 시리즈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Q는 증가하는데 P 인하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Q는 증가하고 P도 늘면 좋지만 P가 뭐죠? 프라이스죠? 가격 인하는 제한적이라니까 뭐 한마디로 CR을 적게 당한다는 소리죠. CR이 욕이 아니고 CR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해갖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야 좀 가격 좀 깎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CR이라 그러는데 그 CR 인하는 적고 Q 물량은 증가하니까 이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겠죠. 목표 주가도 48% 정도 오늘 좀 올랐지만 이렇게 제시했고요. 그럼 제가 먼저 제시하는 거 볼까요? 추정 돈 찢는 TV만의 추정 EPS와 펄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 오늘 48,650원 끝났으니까 이 정도 여기는 아니니까요. 이 정도 가격이고 거의 최하단입니다. 최하단에서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보시면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16%고요. 또 EPS 이익의 성장률이 30% 가까이 됩니다. 이런 회사가 중간까지만 주더라도 지금 앞으로 30%가 아까 저는 요 상단까지도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도 16% 증가하고 EPS가 29% 증가하니까 EPS는 매출액 증가율만 보셔도 16%, 저도 79,000원, 거의 8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여기 애널리스트도 71,000원을 잡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보수적으로는 중간 가격이 63,000원까지 앞으로 30% 이상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받쳐주고 이 회사 또 경영진들도 주가에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IR을 잘 해준다면 저는 8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노스 첨단 소재 굉장히 좋은 회사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한번 볼까요? 이노스 첨단 소재. 예, 요 얘기인데요. 끝난 얘기입니다. 뭐, 딱 요거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모바일하고 TV에 이 OLED 필름 들어가는 거, 동방성장이다. 4분기의 실적이 저점이었는데, 21년은 매출액 전년 대비 25% 증가하고 있고, YOY로 영업이익은 45% 증가가 예상됩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삼성 S 시리즈 노트의 출하량, 그죠? 노트 출하량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 폴드 출하량과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SDC 플렉서블 OLED 여기 SDC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꺾였다가 딱 증가, 작년까지 꺾였다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OLED TV 판매량도 증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좋다 이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게 살아나고 있죠. 다음은 현대공업인데 오늘 좋은 눌림을 줘서 오늘 정도부터 또 본론 매수 들어갔습니다. 현대공업은요. 현대차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예요. 예전에는 제가 현대차 쳐다보진 않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 그 10조라는 돈을 갖다가 그 부동산 삼성동 부동산에 꼬라박길래 이 회사는 그때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회사가 달라졌고 또 현대차에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이제는 저는 스마트카라고 명칭하는데 보통 이제 뭐 그 애플카 협업 업체들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이제 EPS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은 멀티플을 시장에서 많이 줍니다.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한테 예를 들면 좀 그런데 하여튼 남자를 치면 저도 이제 살이 쪘다가 빠졌다 하니까 한 키가 185 정도 되는 친구인데 근데 너무 쪄서 한 110kg, 120kg 나가는 친구가 어느 날 운동하고 다이어트 쫙 해가지고 원래 키는 컸으니까요. 185 정도 되는 친구가 100kg, 120kg였다가 쫙 빼가지고 한 80kg 정도까지 85kg까지 쫙 살 빼고 좋은 옷 딱 입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죠. 그럼 이성들이 그 사람들 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의 가격이 가격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보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현대차도 옛날에 그런 현대차 그룹이 아니에요. 기아차 아직 배고프고요. 상방으로. 그 현대 기아차의 밸류 체인들, 서프라이 체인들은 계속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5, 600, 퍼 5, 600개 안 줬어요. 이제는 10조도 되고 15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현대차, 기아차 밸류 체인들 계속 말씀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저는 현대차 30%, 기아차 70% 계약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있고요. 그 대한항공 오늘 또 탑픽이 있으니까 또 한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눌림을 좀 줬고 했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보이고요. 얘는 뭐 리포트가 많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내는 거 이게 없더라고요. 이거는 패스해서 지나가고요. 우리가 한번 리포트 리서치 페이퍼만 좀 보겠습니다. 요게 다입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현대차 신차 출시와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에 따른 수혜주다. 이 회사가 이제 차량의 시트 패드하고 암레스트 같은 내장재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그룹에 주는데 주력 차종이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산타페는 저는 많이 못 봤지만 제네시스하고 팰리세이드는 뭐 많이 기다려야 되죠. 요즘 그죠? 워낙 잘 팔려서 차 두 개 다 좋더라고요. 뭐 급발진 이런 뭐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좋습니다. 그래서 3쿼터 기준으로는 제네시스 비중이 33% 수준이었습니다. 브랜드별 글로벌 진출로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또 3쿼터 기준으로도 누적 매출액이 YOY 24%, 영업이익은 무려 346% 뛰었습니다. 그게 이게 뭔가요? 매출액은 이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이만큼 떴다는 거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익이 기하급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매출액보다 훨씬 더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신차 출시 효과와 또 제네시스의 매출이 작년에는 몇 기가 반영이 안 됐지만 올해는 온기 전체 1년 내도록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현대공업 계속 주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제가 것 중에 DGB 금융지주는 딴 거 없습니다. 금리 올라갈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요거는 뭐 따로 뭐 위클리 타픽에도 있으니까 투데이 타픽으로 한번 그냥 팔로업 차원에서 갖고 왔고요. 금리 상승기에는 무조건 금융지주사 천천히 담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들, 보험사들 담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NIM 같은 경우가 4분기에 좀 전분기보다 강세였고요. NIM이 뭐냐면요. 순이자 마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대 마진 얘기하는 겁니다. 예금과 대출이자가 차이가 있죠. 은행은 예금 이자는 적게 주고 대출이자는 많이 받아가지고 그 차익을 먹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 NIM이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대출 같은 경우도 주택 관련 대출이 QOQ로 3.6% 늘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제일 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은행 대출 중에 60% 정도가 주택 대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대출도 QOQ를 컸기 때문에 일단 업황도 좋고 이 회사 DGB금융은 또 대구에서 굉장히 세게 잘하는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으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투마로우 타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마로우 타픽은 오늘 제가 팅커웨어 한번 볼까요? 팅커웨어는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팅커웨어는 아직도 상방으로 열려있다. 아직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19.44% 났습니다. 팅커웨어는 지금 저에게 최근 한 2주 동안 엄청난 수익을 주는 종목입니다. 이건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난 수익을 주는 종목인데 오늘도 여기서 딱 5일선 근처에서 딱 말아 올렸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터진 날이죠. 거래대금 혹은 거래량이 여기 종가를 이렇게 지켜내고 있으면 보겠습니다. 여기 종가를 이렇게 지켜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다음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팅커웨어는 지금 자율주행으로 대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오플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반등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부터 반등을 했고요. 5일선 위로 딱 종가 올려놨잖아요. 내일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5일선 위로 5일선이 꺾이겠죠. 딱 꺾이면서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어플은 저 아직도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위닉스 한번 볼까요? 위닉스는 요거 제가 복잡하네. 요건 지울게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요 선부터 요걸 뚫으면 올라갈 것이다.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이 전 고점 여기 보면 24,200원 물건 오늘 강력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그렇더라도 위닉스 지금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여기 지금 뚫었으니까 24,200원을 뚫었으니까 여기까지 27,000원, 28,0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맥점은 어디겠죠? 24,200원부터 또 떨어질 수도 있죠. 5일선까지가 맥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또 어제부터 공략을 했고요. 오늘 파워넷을 공략을 했는데요. 파워넷이 5일선 근처에서 제가 잡았습니다. 저는 잡았는데 5일선 근처에서 잡아갖고 쫙 말아 올렸네요. 파워넷 매우 좋습니다. 네, 알루코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5일선에서 잡았고요. 매우 흐름이 좋습니다. JNK 히터 좋죠? 네, 이것도 5일선 공략을 했습니다. 좋죠. 그 다음에 내일도 공략 해볼만 하고요. 5일선에서 네오오토는 내일 5일선 공략 예정입니다. 얘는 아직까지 제가 없어요. 내일 5일선 오면은 공략 예정입니다. 대동공업이 좋아졌습니다. 대동공업이 좋아졌는데 얘도 요 봉의 중간봉부터 내일부터 제가 잡아볼까 생각 중인데요. 요 봉이 중간이니까 어디냐면 7,550원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잡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11선이네요. 좋네. 10선이 아니고 11선이네요. 대한항공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공부하기 싫고 그냥 딱 1년 동안 뚜껑 닫았다가 뚜껑 열어놨을 때 2배 될 종목이 뭐냐라고 싶으면 대한항공이니까 그거 집어넣고 그냥 뚜껑 닫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계속 12월달 이때부터 계속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아직 얘는 단기적으로도 고점 아닙니다. 좀 며칠 더 갈 거예요. 대한항공. 그다음에 공략을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5일선 공략을 하시면 되니까 5일선 괴리가 있으니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저는 뭐 추천 안 드리고요. 제 말씀을 듣고 12월 달부터 모으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면 되겠죠? 저는 계속 홀딩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뚫었어요. 제가 뭐 컨택주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을 특히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대한항공이 이제 온리원,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넘버원이 아니고 이제 온리원이죠. 치킨 게임에서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얘가 잘해서가 아니고 아시아나가 방망경을 해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간에 대한항공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온리원의 프리미엄을 대한항공이 더 받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투어도 오늘 전고점을 뚫어갖고 이 꼬리가 이게 긴데 이거는 사실 그게 염려되는 게 아닌 게 보세요. 이 꼬리 있지 않습니까? 이 꼬리는 이만큼 체크해볼게요. 이만큼 그 전에 물렸던 분들 이게 몇 월 달부터인가요? 2019년부터 물리셨던 분들 이거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럼 내일부터 공략을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62,400원 정도 여기 고점부터 해갖고 이렇게 슬슬 5일선까지 쭉 또 떨어지면 모으면 되겠죠. 너무 급하게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보면요.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요 선까지 오면 제일 좋지만 뭐 요 정도 선까지 3,965원 정도 선까지 오면 좋지만 안 하더라도 한 5일선부터 공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렸죠? 얘는 5일선 요 정도 공략도 괜찮습니다. 또 이봉의 중간봉이기도 하고 이봉의 종가이기도 하고 뭐 4,200원 정도부터 저는 계속 또 공략을 해볼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금리 플레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좋아지는 종목들이거든요. 주봉상으로도 보시고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월봉상 힌트가 나오죠. 저는 빨간색이 월봉은 저는 10주 10개월 20개월 이렇게 안 하고 월봉은 12개월 선 처음에 6개월 선 12개월 선 24개월 선 60개월 선 120개월 선 이거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래는 월봉도 뭐 5선 보고 10선 보고 20선 보고 그러는데 월봉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냐 월봉의 중간에 5선이 아니고 월봉은 6개월이 원하프로 반년이니까 6개월 선. 그 다음에 10선을 보는 게 아니고 12개월 선. 물론 그 10선 보는 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12개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12개월 선. 1년이죠? 24개월, 빨간 거 2년, 60개월, 5년, 120개월, 10년이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얘는 동양은
그 전달에 이렇게 한번 뚫고 나서 오늘 강력히 124개월선 위에서 2년선을 돌려놓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대바닥에서 턴하고 있면서 거래대금까지 빵 터졌죠. 이건 정석이죠. 바닥에서 눌렸다가 거래대금까지 빵 터지면 이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큽니다. 그럼 얘는 어디까지 할 거냐? 7,000원 언저리까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7,000원 언저리까지 저항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매물대는 좀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7,000원 언저리까지 가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이게 최소 50% 넘죠. 그렇기 때문에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렇게 주시하셔서 보시면 되니까요. 오늘 저는 여기 뽑아드리는 게 뭐 하루 이틀 급등하는 거, 물론 여기서 급등하는 것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하루 이틀 급등이 아니고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들, 안전하게, 저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잘 소개를 안 해드립니다. 그 눌릴 때,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눌릴 때까지 되게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잘 안 드리고, 이렇게, 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대바닥에서 턴하는 종목들 중에 가치주 위주로 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오늘은 11선이네요. 이렇게 이것도 뭐 하루 이틀 공략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하루 만에 무슨 수익을 보겠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 성급합니다. 요즘 물론 그런 급등조 쫓아다니시는 분은 많지만 급등조 쫓아다니면요. 결국 녹아내리는 계좌밖에 안 남아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또 아는 사람들 많이 그렇게 다 계좌가 녹아내리더라고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잘 가꾸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거지. 물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뭐 1년 저는 안 봅니다. 최대한 3개월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개월을 왜 보냐면 3개월마다 분기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대응을 합니다. 저는 크게 길게는 보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기아차 이런 거는 길게 보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길게 보진 않습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11선 뽑았으니까요. 요거 뭐 하루 이틀 만에 안 간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종목들은 뭐하는 언젠가는 갑니다. 아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도 강의 마치고요. 내일도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찌는TV의 돈찌는 기계였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